오늘은 항공절입니다. 건군사의 의의 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졸세위인들의 설하에서 혁명무력의 위력한 군정으로 용용한 붉은 매들로 자라나 충성의 항로, 백성의 항로만을 수놓아온 주체적 공군 무력의 78연사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종규군 창군을 위한 준비 사업을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많은 품을 들이신 것이 바로 공군무력 건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공기술자들과 항공의 뜻을 든 청년들로 곳곳에 항공 조직들을 내어도록 하시는 한편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해놓은 비행장들과 비행기들을 복구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 항공협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회 성문들 앞에서 새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라는 뜻깊은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 정규군대 건설에서 항공대 창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인민의 항공대를 창설해서 새조선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야 한다고 결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창건될 조선 항공대의 씨앗이고 싹인 덕무들이 학습과 훈련을 잘해서 참다운 조선의 비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듬해인 주체 35, 1946년 봄 평양 학원에 인민공군의 모체인 항공반이 조직되고 여기서 우리의 창공을 우리의 힘으로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공화국 무력의 첫 세대 비행사들이 육성됐습니다. 공군 무력 건설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불과 2년 만에 국적을 비행기의 날개에 새기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은 전하의 그날에는 조국의 영공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식에 배출된 비행사 영웅은 20명입니다. 전쟁이 개시된 첫날 비행부대의 한치 성원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극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 연합부대의 전투행동을 공중에서 지원하며 또 후방에 있는 중요 대상물들을 적들의 공중 타격으로부터 철저히 엄호할 때 대한 전투 임무를 주셨습니다. 몸소 공중매복 전법과 같은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파할 수 있는 묘안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에게 달아주신 영맹의 날개가 있어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미제 전략 폭격기를 단숨에 여정내고 또 세계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펠러식 비행기로 분사식 비행기를 격차는 혁혁한 전가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하의 나날 우리 공군의 첫 세대 영웅들이 남긴 것은 단순히 공중 신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전의 시각에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행기 좌실에 정중히 모시고 하늘길에 오르던 수령옹이의 전형들, 결사옹이의 항로만을 나르며 조국의 영공을 피로써 지켜낸 가장 숭고한 애국정신의 체윤자들이 바로 우리의 1세대 비행사들이었습니다. 연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조국 소위에 빛나는 별이 되고 하늘의 성세 방패가 되어 저름 높은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을 굳건히 담보해가는 하늘 초병들을 자신의 비행사들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인민공군이 조선노동당의 제일 결사대로서 무비의 충실성과 전투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다는 이 신념이 붉은 매들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당중앙의 권위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 하늘의 불사조로 침략자들에게는 무서운 불벼락을 안기는 믿음직한 수호자로 감 높은 위훈의 비행운을 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이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강이력한 군정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가시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4년 4월에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를 전례 없는 큰 규모로 조직하도록 하시어 항공무력 강화에 불멸의 대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사들이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올랐을 때에는 수천리 무공길 찾아오시어
하늘 용사들에게 100대 혁명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시고 전투 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비행사들을 농생의 온독에 세워주시며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이십니다. 항공군의 나이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다고 하시며 거듭거듭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건군 장병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구름성 만리, 불비성 만리도 웃으며 택하는 숭고한 정신의 체험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무적의 공중 신화는 그 어떤 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투철한 수령옹이 정신, 불굴의 저국소 정신을 만장약한 비행사가 창조한다는 바로 이것이 지난 70여 년간 우리의 하늘 초병들이 세교하는 철의 진리입니다. 드넓은 하늘가에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어도 오직 당과 혁명을 보유하는 위훈의 항로만을 나르는 무적의 군정으로 위용 떨치도록 용맹의 나리를 달아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의 공군의 훌륭한 전투정신, 숭고한 애국정신은 굳건히 계승되고 저국의 하늘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보소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안고 보소 생산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실리 있는 재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송 보솥 공장에서 보솥 품종의 가짓수를 늘리고 기질들의 오염률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힘을 넣어서 생산량을 정전보다 1.2배로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털금종 버섯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버섯은 색이 검고 질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식 분리 방법으로 색이 시면서도 만문하고 재배하기도 또 편리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서 생산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에서 난문제로 되는 것이 오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 영향으로 생물학적 처리 방법과 물리적인 열 처리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오염을 훨씬 줄이고 재배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과학기술 학습을 주요 2차 정상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함으로 해서 자기가 재배하는 버섯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지고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 기질당 수확량이 정전에는 300g이 던 것이 500g까지 증수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 온천에 의거해서 보섯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해주 보섯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보섯 재배의 기질 용기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한편 깨목류를 비롯해서 지방의 흔한 대형 원료들을 적극 동원해서 보섯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우고 가치 있는 기술혁신 한들을 받아들여 보섯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화인쇄공장 랑랑분공장에서는 공장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보섯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버섯을 시작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전문 공장이 아니다 나니까 오염을 막지 못해서 우리가 큰 에러를 느꼈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버섯연구소 전문가 선생님들과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박업실에서 버섯 관련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기질 덩어리 그 자체 내에서 방어 기능을 가지게 하는 발효법을 찾았습니다. 공장 실정에 맞는 발효법으로 진행하니까 오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배양 성공률을 우리 95% 이상 보장했습니다. 1년에 한 톤도 생산 못하던 우리 공장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톤 반 생산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버섯 생산하고 난 그 폐기질은 축산, 원실남새 쓰고 있습니다. 축산에서 알곡 사료를 대용해서 소산 1호를 비롯한 미생물 첨가제를 이용해서 발효해서 더 첨가제를 쓰고 있습니다. 알곡 무게를 16%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토끼 기르기를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토끼 기르기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토끼 기르기를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여기 경성군 엄포고급중학교를 전형 단위로 선정하고 도적인 토끼 품평회와 경험 토론을 자주 조직해서 자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우량 품종들을 받아들여 토끼를 기르면서 쌓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한 선진적인 토끼 기르기 방법도 배워주어 누구나 다 토끼 기르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끼 사양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수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토끼 마리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끼 기르기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들을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 조직들과 선언단 조직들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토끼 품평회 및 경험 발표를 조직하였습니다. 토끼 품평회에는 19개 시군 안에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청년동맹 일꾼들과 선언단원들, 특히 수의사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끼 기르기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조직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중국 상임대표가 24일 기구 리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책동을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는 일본이 엄격한 국제적인 감독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마땅히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엄숙히 대하고 책임적이며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고 핵오염수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만적인 공격 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인구의 거의 80%에 달하는 170만 명이 피난민으로 전락됐습니다. 이 지역의 중부와 남부에 설치된 99개의 림시고처지에서 약 89만 6천 명의 피난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나마 자리가 비좁아서 대부분 남성들은 학교 마당과 거리를 비롯한 야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업조정사무소는 림시고처지들에서 인원이 초과된 데다가 위생조건이 불비해서 설사증과 호흡기 전염병, 피부병 등이 만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2021년에만도 3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은 사람들 속에서 폐암과 심장질환, 천식, 당뇨병 등을 일으키는 주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26일 볼가리아의 여러 지역에 폭설이 내려 2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령이 발령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로마니아에서도 폭설이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수백여 개의 지역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도로들이 차단돼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최근 에집트에서 지속되는 물 부족 현상과 부침 땅 면적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토양 재배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토지 면적의 95%가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침 땅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가물의 용량으로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기후도 농사 짓기에 적합지 않다고 합니다. 농업연구사들은 이러한 조건에 무토양 재배 방법을 도입해서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무토양 재배 방법은 노력이 적게 들고
토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 사용량과 비료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실험실에서는 무토양 재배 방법을 이용해서 알곡과 남새를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시험 재배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 무토양 재배 방법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후가로 고부기들의 생존이 커다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고부기들은 해마다 알라이 초린 해변가에 올라와서 둥지들을 알을 낳곤 하는데 올해만도 수많은 고부기 둥지들과 알들이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면 상승으로 해서 해변가 면적이 줄어들면서 고부기들의 알라이 장소가 급격히 감소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0 내지 30년 후에는 바다 고부기의 마리수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와 황해남북도 그리고 남포시와 개성시를 비롯한 특히 령년에서는 13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고 평균 낮 최고 기온은 여전히 령도 아래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0도로서 어제와는 같았지만 평년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지형의 영향으로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 소부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소해 중부 바닷가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지형의 영향으로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 소부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대감과 단천을 비롯한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며칠간 춥겠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하 29도 정도겠으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하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몬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소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겠으며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총진시부터 함경남도 함흥시까지의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정도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남소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겠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2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이안 중부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2월 1일에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아지어 날씨는 춥겠으며 2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